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한 주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 많은 일들 중에 어떤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2020년을 시작으로 정말 많은 사건들이 발생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그 여파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오늘 발표 나온 스테로이드 덱사메타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사건들 중에서 첫 번째로가 경찰 폭력, 과잉 진압과 인종 차별 등에 의한 흑인들의 사망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잠깐 다들 아시겠지만 잠깐 빨리 몇 가지 살펴보고 지나가면, 첫 번째로 2월 23일 날 있었던 조지아주의 아마드 아베리 사건이 있었고요. 25세 한 흑인 청년이 동네 조깅을 나갔다가 네. 그 지역의 지역 수비대를 자칭하는 백인 부자에게 트럭으로 추격을 당하다 결국 백인이 아들이 쏜 엽총에 맞고 사망한 사건이죠. 두 번째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미네소타주 미니아폴리스에서 20불짜리 위조 지폐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숨진 46세 조지 플로이드 씨고요. 네. 세 번째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조지아주 아틀란티시의 웬디스 드라이브스루 웬디스점 주차장에서 레이샤드 브룩스라는 27세의 젊은 흑인이 주차장에 자기 차 안에서 잠이 드는 바람에 911으로 전화가 갔는데 출동한 경찰들이 네. 잠이 든 이유에 따라서 그 음주 측정을 했죠. 음주 네네. 측정을 해가지고 음주 측정에 실패를 하자 이제 체포하려는 순간에 경찰관과 몸싸움이 일어났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브룩스 씨가 경찰관의 테이저, 네. 그 전압기 훔쳐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 순간에 한 50피트 뒤쯤에서 경찰관이 발사한 총에 맞아서 등 뒤에서 발사한 두 발의 권총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었죠. 두 번째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지금 전 세계가 네. 이런 시위하고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네. 또 다시 아틀란타에서 레이샤드 브룩스 사건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일부에서는 현재 남북 전쟁 이후로 최고의 사회적 격변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몇 가지 사회적 현상 등을 살펴보자면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기축제로 해서 다들 아시다시피 블랙 라이브 매터스 시위가 전 세계로 정말 유럽, 아시아를 통해 전 세계로 그렇죠. 퍼져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블랙 라이브 시위와 함께 현재 미국에서는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경찰 개혁과 디펀드 폴리스라는 구호 아래서 네. 경찰 예산 삭감 혹은 아예 경찰국을 해지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노예 관련 제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학 또는 역사적 유물에 관련된 재조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시간 제약상 두 번째 관한 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살펴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경찰 개혁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인류의 네. 형평성에 관한 저스티스 리폼 사회 개혁안을까지를 번지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돌아가서 경찰 개혁. 그렇죠. 네. 뉴욕주를 비롯해서 일부 주들은 이미 주정부 또는 로컬 레벨에서 경찰 개혁안을 내놓고 스스로 이제 그 개혁안을 진척시키려는 노력이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사건이 났던 미네아폴리스의 시의회에서는 이미 경찰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회 레벨에서 경찰 해체안, 그러니까 dismantle Department of Police라고 하죠. 아예 그냥 부서를 없애버리자는 그런 논의를 구상 중에 있다고 하고요. 네. 아직 구체적인 단계로 발전한 건 아니지만 논의 단계라고 하고요. 그리고 뉴욕에서는 네. 뉴욕 쿠오모 주지사가 네. 며칠 전에 경찰 개혁안 초코드라고 해서 네네. 목을 조이는 네. 이런 걸 금지시키는 법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역 단체 내에서 스스로 경찰 개혁안을
발휘하게끔 그렇지 않으면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식으로 거기에 사인을 하셨죠? 네네. 네네. 그렇게 이미 이틀 전인가 한 상태이고요. 네. 뉴욕시에서도 또 드블라지오 시장이 일부 경찰 지원금을 이미 벌써 시 레벨의 청년 또는 사회 지원금으로 돌릴 계획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샌프란시스코의 경찰들은 네. 더 이상 넌 크리미널 신고, 그러니까 범죄 신고가 아니고서는 경찰들이 출동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현재까지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바 법무장관뿐 아니라 레리 쿠들러 경제보좌관 등 여태까지는 시스테매티컬리 경찰 안에는 인종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 레이시즘을 부인을 해오다가 이제 하도 많은 그런 이제 사회적 압력이 있다 보니까 오늘 드디어 오늘 2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폴리스 리폼 익제큐티브 오더를 발표를 했는데요.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발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지난 행정부의 비난과 함께 또 경찰의 예산 삭감이라든지 부서 해체는 굉장히 위험하고도 극단적인, 즉 dangerous and very radical 발상이라고 말을 하면서 경찰의 이런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경찰들은 very tiny를 강조하시면서 정말 극소수에 불과한다고 강조를 하셨고 본인은 다시 현재 시애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위라든지 시애틀에서도 또 autonomous zone이라고 해서 또 시위가 크게 일어나고 있고 미네아폴리스에서도 웬디스 브룩스 사건이 일어났던 웬디스점을 또 방어하는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로우 앤 오더의 대통령임을 다시 한번 선언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의 내셔널 레벨에서 밝힌 3가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콜드 금지를 비롯한 경찰의 과잉 진압 방지에 대한 감시 및 훈련 강화였고요. 두 번째는 폭력적 경찰관들에게 접수된 민원 접수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걸 공유할 것을 사인하신 거고요. 저번에 그 미네아폴리스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서 그 데렉 쇼빈 경찰관은 이미 그러한 폭력 그 민원 접수가 20건에 달하는 이런 컴플레인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지아주 아틀란티에서 권총을 쏜 경찰관도 비슷한 민원 접수가 많이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국회에서 이미 경찰 계약안을 구상 중에 있는데 트럼프가 다시 한번 국회에서 더 구체적으로 경찰 계약안 발의를 촉구하면서 본인도 그거에 협법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의회에서 관련 입법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죠? 이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원장이 여러 가지 그 구상 중이라고 밝힌 점이 있고 아직 발의가 법안이 패스됐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들었고요. 특히 뉴욕주 사원 의원인 중에 한 분이 그것도 스피어헤드 하셔서 하시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러니까 오늘 16일이죠. 오늘 경찰 개혁에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것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제 내셔널 레벨에서 이런 몇 가지 점들을 행정명령을 사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힘입어서 국회에서도 더 구체적인 그런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월 19일이 텍사스주 그 흑인 노예 해방 기념일이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혹시 그것과 좀 가까이 오기 때문에 어떤 좀 이런 여론과 이런 것을 좀 생각해서 오늘 발표를 한 걸 아닐까요? 네네. 그럴 수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Black Lives Matter라는 시위를 통해서 이제 첫 번째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오늘은 경찰 개혁에 관한 특히 전체적으로 로컬에서 시작돼서 다른 도시로 번지고 있지만 오늘은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내셔널 레벨에서 법안을 상정함으로써 어떤 더 한 단계 높은 이런
구축 시스템을 구축해놨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다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학적 또 특히 지금 네. 현재 HBO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네, 그 영화가 그렇죠. 네. 네, 그 관련해서 또 현재 지금 뉴욕시에서는 그 콜럼버스 서클에 있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상 또 네. 다른 주의 많은 주에서는 이미 네, 네. 그런 조각상들이 많이 훼손되고 그러니까요. 또 무너뜨리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네.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네. 오늘은 아까 오늘 아침에 있었던 네. 스테로이드, 네. 그렇죠. 덱사메사톤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실험이 영국에서 있었는데요. 처음으로 코비드 사망률을 낮추는 약물에 대한 성공적인 대규모 무작위 임상 실험 결과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들 보고 있더라고요. 그 임상 실험을 랜덤이라는 건 어떤 그냥 이렇게 무작위로 정말 뽑아서 그분들에게 임상 실험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조심할 점은 저번 그 하이드로클록시딘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달리 현재 이미 벤틸레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중환자급들에게는 네. 그러니까 사망률이 30%까지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벤틸레이터를 사용하진 않지만 그냥 산소 트리트먼트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 있어서는 5분의 1가량이 사망률이 훨씬 낮은 걸로 나왔고요. 네. 대신 호흡기기관 증상이 없는 환자들에게는 아무런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번처럼 무슨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미리 사둬가지고 무슨 미리 방지제로 사용한다던가 그런 일은 하실 필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미리 이렇게 우리가 백신 맞듯이 하는 거랑은 별로 상관이 없겠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최초로 나온 그리고 또 그 스테로이드가 가격이 한국 가격으로는 200원 꼴 가량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의 약물이라고 하고요. 물론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엠포당 8,000원까지도 하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또 굉장히 의미가 큰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때문이 또 있고 또 5월달 소비자 판매가 증가해서 오늘은 아침에 사실은 상당히 주식시장이 굉장히 대폭으로 그저께 5일간 대폭 하락세였는데 그 뉴스에 의해서 또 갑자기 주식시장이 또 상승을 했었는데 오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전에는 굉장히 주식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로나 19에 이제 걸리셔서 나중에 퇴원할 때 보니까 엄청난 그 병원비 때문에 또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2차적인 고통이라고 하셔서. 그런데 그렇게 또 저희가 서민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가격이면 참 좋겠습니다. 앞으로 새로 개발될 약들도 말이죠. 네. 오늘 희망적인 좋은 뉴스가 정책에 있어서도 그렇고 의학계 백신 치료제에서도 그렇고 두 가지 좋은 뉴스가 있어서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다음 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특별한 주제가 다르지 않으면 그 문학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표현의 자유랄까 또 이런 것들을 사회적 변화와 함께 같이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또 정말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내용 오늘 있었죠. 경찰개혁에 관련된 행정명령 서명한 그 이야기 그리고 또 그 스테로이드 발표가 된 내용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화요일에 뵙겠습니다.